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거대한 흐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중요한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단 2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려 2,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2,000톤.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는 1950년 이래, 즉 7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인민은행, 인도준비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폴란드, 터키, 싱가포르, 체코 등 수많은 국가들이 마치 지구상 마지막 남은 자산인 것처럼 금을 비축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포 매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지도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통화 붕괴를 연구한 경제자문단, 공개되지 않는 자본 흐름, 무역 결제, 부채 수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보고받는 정보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보를 가진 중앙은행들이 모두 동시에 같은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먼저 이 현상의 규모가 얼마나 전례 없는 일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2022년에 1,036톤, 2023년에 1,037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이전의 연간 최대 매입 기록은 2018년에 656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중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 18개월 연속금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입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는지 세계가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보고를 멈췄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지난 2년간 공식 보유량 외에도 국영기업, 국부펀드 등을 통해 최소 1,000톤에서 2,000톤의 금을 추가로 축적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둘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제재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매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셋째, 인도입니다. 인도준비은행은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인도 가정이 보유한 금의 양이 지구상의 어떤 정부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약 2만 5천에서 3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정부와 모든 서방 중앙은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인도인들은 수많은 통화 붕괴를 겪으며 화폐가 실패할 때 금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넷째,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는 공개적으로 금은 궁극의 안전자산이며
폴란드는 덜 안정적인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터키, 싱가포르, 체코,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들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을 때 루브라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도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미국이라는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핵심 정보 우위가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 자본 흐름입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자금이 달러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1%에서 2024년 58%로 떨어졌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37조 달러에 달하며 수학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평가절하, 즉 돈을 찍어내 가치가 떨어진 달러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모든 제국은 이 길을 택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 시나리오를 알고 평가절하가 일어나기 전에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기밀 정보입니다. 2022년 미국은 러시아의 해외 자산 3천억 달러를 하룻밤 사이에 동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당신의 자산을 동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압류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자산, 즉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금고에 있는 실물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실제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은 여러 방식으로 통제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원자재 가격, 자산 가격, 통화 공급량 증가 등 실제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그들은 2020년부터 2년간 40%나 급증한 달러 통화량이 사라지지 않고 시스템에 남아있으며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파도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모든 인플레이션 시기 동안 구매력을 보존해준 유일한 자산인 금을 사들이며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1914년 세계의 기축통화는 영국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영국은 막대한 빚을 졌고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미국이 부상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파운드화는 서서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고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환기에 파운드화 표시 자산을 보유했던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잃었습니다. 반면 변화를 예측하고 금으로 자산을 옮겼던 미국은 막대한 금을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달러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달러는 1945년의 파운드화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상대적인 국력 쇠퇴, 그리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도전자의 부상. 중앙은행들은 이 거대한 전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축통화가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존 통화는 붕괴하고 금은 그 전환기를 통과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브릭스가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신흥 강국들이 합류한 이 연합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논의하는 핵심은 바로 금 기반 통화입니다. 회원국들이 금을 공동으로 비축하고 그 금을 담보로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여 회원국 간의 무역 결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를 팔 때 달러가 아닌 이 새로운 통화로 결제한다면 1970년대부터 미국의 패권을 지탱해온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면 더 많은 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 보고를 넘어 필사적으로 금을 축적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는 2024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의 축적 단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은 가격을 급등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25년 중반부터 2026년까지의 발표와 전환 단계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금 기반 통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일부 무역 거래부터 점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달러 수요는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단계는 2027년부터 2028년의 2기와 재평가 단계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급등에 직면한 미국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유한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42달러에서 수만 달러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실상 달러의 가치를 금에 대해 90% 이상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달러로 저축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미리 금을 사두었던 중앙은행들과 개인들은 엄청난 부의 이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자산이 아닌 금일까요? 금은 발행 주체가 없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모든 중앙은행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자산이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치를 지켜줍니다. 또한 해킹당하거나 디지털적으로 도난당할 수 없는 실물 자산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똑똑한 돈, 즉 중앙은행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중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를 금에 할당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전 재산을 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자 비대칭적인 상승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실물금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금 ETF나 우량 금광주에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73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는 중앙은행들은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와 언론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믿으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 자산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폭풍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통화 시스템의 리셋에서 부를 보존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부의 증발을 지켜볼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